코리아 OK 뉴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제가 이 정리를 쭉 하다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될 때에 그때에 존 들러리라는 이 교수님께서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하신 글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 일들을 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뭘 보기라도 계획표를 보기라도 한 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한반도를 트랜스폼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보니까 둘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어떤 변화의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게 존 들러리 이 교수님께서 너무 잘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들러리 교수는 현대 중국사를 전공하고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한 10년 이상 연세대학교 그 국제대학원의 중국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했고,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거기서 학과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2023년에 뭐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이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12월 3일 날 계엄령 이후부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백기가 지속이 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퍼블릭 섹터 공공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고 AI나 뭐 국방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바로 노스 코리아, 북한에 대한 그 문제를 이 타겟팅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한 기회가, 북한과의 이렇게 관계가 메이크 프로그레서, 진보를 이렇게 해나가는 좀 관계가 귀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스테이터스 쿠어 그러한 상황이 잘 오지를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고 하는 외교적인 용어인데, 스테이터스 쿠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미국이나 열강들이나 큰 형님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 이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한 5년 정도 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트럼프, 김정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같이 서로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것이 오고 있지 않냐, 존 들러리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디뉴클리라이징, 이게 그 비핵화 그런 문제하고,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한 문제, 리유니파잉 the two countries,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통일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생이고 저는 1964년생인데, 그런 이제 운동권 보통 세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그런 통일 문제가 이렇게 전면에 부각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분 지금 존 들러리 교수가 얘기하는 건 뒤에 나오지만, 그 핵 문제나 통일 문제를 이렇게 손에서 놓아야 거기에 대한 한반도 문제가 풀려갈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가느냐, 프래그매틱 어프로치에서 실용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평양과 워싱턴과 그리고 서울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과 미국 문제, 대미국 대남 그런 관계가 잘 풀리지를 않으니까 김정은이 러시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년 동안 별로 큰 그 대화가 없고 진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이 unfinished busi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제 싱가포르나 베트남에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자본주의, 특별히 트럼프도 이제 부동산을 하다가 대통령이 어떻게 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프레그매틱 그러한 프로그레스를 진행을 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들리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을 잘 좀 이렇게 그 문재인이 어떻게 했는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한국의 대통령 중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신 대통령이 세 분이라고 하는데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이 세 분이 아주 그 사고 없이 그냥 살다가 가셨다. 그래서 문재인도 이제 그런 쪽에서 잘 어떻게 팔로우를 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문재인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식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노이에서 했던 그 문제, 그때 트럼프가 이제 점심 식사 이렇게 점심 밥상 차리기 전에 먼저 갔는데 여기 존 들리르 교수는 This was a serious mistake.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야, 그럼 트럼프가 그래서 한 4년을 구워 먹고 그냥 다시 2024년에 대통령이 됐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못한 숙제를 지금 하라. 큰 형님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나?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anyway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뭐 깊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한반도에서 이렇게 핵 문제랑 통일에 대한 그 문제랑 이 핵 문제, 통일 문제 이것을 두 개를 잘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지금 이제 한반도가 제가 쭉 그동안에 미국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지켜보면은 지금 큰 요울목을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지금 시기를 잘 보내야 더 나은 그런 한반도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트럼프도 잘 못 만나고 김정은이 이 북한을 통치하다가 이 코비드 19 2020년부터 이래서 문을 걸어 닫고 2020년에는 미사일을 69개의 미사일을 날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뭐 핵 잠수함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어택 드론, 공격용 드론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이렇게 3월 달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강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 시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거의 이제 북한하고 미국 간에 거의 한 10년 동안 공식적인 어떤 대화를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취해온 정책은 인도 퍼시픽 그런 동맹, 일본에서 물론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안보 협력자로 해서 그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 두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 이제 2019년 4월 달에 하노이 그 회담이 불발되고 나서 김정은이 별로 트럼프하고 재미가 없다 생각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푸틴 형님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푸틴이랑 러시아와 같이 이제 디펜스 트리티, 그 국방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제 북한에게 뭐 식량도 기름도 주고 식량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북한은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뭐 북한이 딱히 이제 줄 거는 없으니까 부대를 사람을 보내 가지고 거기 여기는 이제 지금 10,000명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내서 이제 북한이 동아시아와 유럽의 그러한 경계를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무너뜨린 그런 나라가 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덜러리 교수는 여기 2025년이 아주 오스피셔스 이어를 하면 이제 길조가 되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렇지만 2018년도에 그때에 이렇게 북한을 대했던 뭐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였으니까 그때를 이제 상기하면서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건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이코노믹 컨스트럭션 경제적인 어떤 그 재건의 북한 재건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비핵화도 중요하고 통일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코노믹 컨스트럭션. 그래서 북한의 여기 보시면 이제 4분의 1 인구가 아주 그냥 서브시스턴스 레벨 아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면은 한 600만 이상이 그런 아주 절박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미국에 온 것도 이제 그런 같이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언어를 쓰는 한 나라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좋지만 우선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이렇게 뭐 경제 개발을 한들 뭐 차는 싱싱 달리고 고층 빌딩은 올라가는데 사람이 거기서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린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코노믹 컨스트럭션에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 덜러리 교수께서. 그래서 김정은은 뭐 무기 생산 뭐 그렇게도 신경을 쓰지만 그래서 스칼렛 팜이랑 가리비 뭐 이렇게 양식장 그런 데도 가고 투어리스트 프로젝터 거기 원상 갈마지고 뭐 그렇게 카지노 뭐 짓는다고 그러고 관광 단지를 꾸민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뭐 숙박 인원이 10,000명인가 어마무시하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북한 관광하면 또 온 세상이 북한을 궁금해하니까 엄청난 수입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여튼 북한은 이렇게 중국하고 베트남을 보면서 자신들의 갈 길도 지금 생각을 모색을 하는 중이다. 푸틴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거의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뭐 무역도 95% 이상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러시아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우스 코리아나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이것을 정말 트루 이코노믹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도 보면은 another round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하지 못했던 거 4년 구워 먹고 2024년부터 지금 2028년까지 가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새로 있는데 시진핑 푸틴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카드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새로운 카드를 하는데 옆에 어시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와서 대화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정말 그럴까 했는데 와서 정말 대화하고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서 약속을 한 걸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또 한국 내부에서 뭐 왜 그랬냐 또 붙어 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글로벌하게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큰 형님들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존 볼턴이 또 뭐 체포됐다는 그런 얘기 뭐 듣게 되고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이 스티븐 비건처럼 좀 강경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네모 빨간 네모 박스 친 것을 이게 존 들러리 교수께서 하시는 말이지만 큰 형님들께서 큰 형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이 코리아스 뉴 프레지던트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이게 당선이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스 어프로치를 미믹해야 된다. 슈드 미믹 이것을 잘 따라가서 트럼프의 시애트릭스 하면은 트럼프의 그 이렇게 좀 낯쓰기 좋아하는 뭐 그런 어떤 과시용 어떤 그런 거를 옆에서 서플먼트를 이렇게 해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분명히 여기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뭘 주의해야 될 것을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남한은 북한에게 러시아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러시아도 우리 남한이 필요하고 남한도 러시아가 필요하듯이 그 러시아에 이제 줄 수 있는 건 한국의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그런 문제들을 북한에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제 제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런 걸 좀 생각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해 가는데 이게 호혜적인 그러한 이렇게 과정을 통해 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닌 호혜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될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비핵화 그런 것이 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비핵화하고 통일 문제를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통일을 뭐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통일은 뭐 대박이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북한을 뭐 어떻게 뺏겨 먹는다든지 또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말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려줘서 남한은 너무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다운을 하고 북한은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사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게 상식인데 남한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살아온 그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은 아예 따라오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큰형님의 뜻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또 뭐냐면은 김정은이 이제 지난해 2024년 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브린 스테이트 주권 국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뭐 남조선을 뭐 해방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쭉 김일성, 김정일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국시 그러한 이것들을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김정일에 있는 공이 지금 이제 put the ball in Lee's court 이재명의 코트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다시 그것을 받아서 넘겨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에게 접근을 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 리유니피케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통일연구원의 그러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밀레니얼 세대 이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리유니피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꼭 뭐 통일해야 되냐. 그래서 이 나이 드신 그런 운동권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랑 밀레니얼 세대가 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걔들이 살아서 이 나라를 앞으로 감당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게 마지막 앞장이고 요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통일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서울이 move away from its insistence on reunification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 move away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평양도 이렇게 people to people 레벨에서 오픈을 하지 않게 되느냐. 근데 너무 이제 막 통일 하니까 물론 통일을 해야 되지만 방법은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도 보니까 논문이 그 당시에 뭐 90년대 초에 논문이 한 1000편 이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결국에 그 문제를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남북 간의 이 문제는 신뢰에 관한 문제다. 서로 믿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방법이 최선이라고 고집을 서로 간에 하게 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이제 내려 보내게 될 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다음 밀레니얼 세대가 그것을 또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편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을 지금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리유니피케이션이나 리재명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이걸 북한에다가 트럼프가 모자라는 그것을 이제 보충해서 서플먼트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진정한 그러한 비핵화 문제나 이러한 어려웠던 그러한 통일 문제나 그것이 이제 데탕트가 될 것인데 북한에서 데탕트로 오픈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파스트링 피스 그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평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파스트링 피스 평화로 이제 한반도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뭐 좌우로 나눠 싸운다든지 여당 야당으로 해가지고 대주장이 옳다 해가지고 하지만 맞는 말 같지만 조금 더 큰 형님들의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바깥에서 한반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안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은 맞는 말인데 좌파 우파 막 이렇게 말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를 않고 갈등만 더 부추길 뿐이니까 앞으로 대통령 될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김정은하고 세 사람이서 서로 이렇게 잘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트럼프는 전에 2016년부터 2020년에 못한 숙제 다시 또 4년 구워 먹고 재수를 했으니까 지금 잘해보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진행되는 거를 지켜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안에는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한반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